강프로입니다. 자, 이수 페타시스 보겠습니다. 자, 오늘 3% 정도 떨어졌는데 AI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 상당히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근데 고가 돌파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 고가가 작년 7월 달에 만들었었던 고가이기 때문에 이 고가를 돌파한 이유에 대해서 정말 이해를 하시면 지금 타점을 잡는 거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실 겁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세가 왜 나오는지, 그리고 시세가 나오는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선 시세가 나오는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우선 지금 A 반도체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죠. 한국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을 꼽아봐라 그러면 당연히 작년까지는 한미 반도체와 이수페타시스 였을 겁니다. 근데 이수페타시스는 시세가 좀 처졌고 여기서 한미반도체를 밑에다가 딱 깔고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시세가 처지는 이 과정에서 한미반도체는 안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수페타시스가 올라오는 상황에서 한미반도체가 가격을 유지하고 그리고 나서 강세 구간으로 들어갔다. 즉 한미반도체가 상대적으로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맞다. 그걸 제가 정확하게 해석해 드릴게요. 앞으로 한미반도체가 이수페타시스보다 훨씬 더 크게 성장한다. 그것은 우리가 이거는 부정할 수 없어요. 이건 맞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한미반도체는 HBM 장비를 납품을 하고요. 이수페타시스는 FPC, 그렇죠? PCB 이쪽입니다. 그런데 PCB는 지금 실제 엔비디아 쪽으로도 납품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느냐? PCB는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계속해서 그 늘어난 수요에 맞춰서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쪽 HBM 메모리 쪽은 그쵸? 지금 위상이 달라졌어요. 자, PCB는 거의 이제는 생필품 수준입니다. 거의. 그쵸? 자, 왜 이수페타시스가 앞으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건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그래요. 자, 우선 GPU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그걸 지금까지는 GDDR 램이라 그랬어요. GDDR. 이게 GPU가 동작하기 위한 메모리 반도체다. 물론 여기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석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GPU에 대한 사용처가 늘어나면서 메모리 반도체가 더 성능이 높아져야 되는 상황이 왔고 기존에 있었던 기술인 HBM 기술을 도입한 결과 GPU의 성능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GPU, 즉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GPU는 엔비디아에서는 설계만 합니다. 그리고 생산은 TSMC에서 하죠. 그러면 이쪽 나도 설계할래? 그게 엔비디아의 고객사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기업들이에요. 미국의 빅테크들이죠. 그럼 이쪽에서 뭐가 들어갑니까? 견제가 들어가죠. 야, 너네 가격 너무 비싸게 받아. 좀 낮춰. 우리가 굳이 설계하지 않게. 그러면 어차피 TSMC 그리고 메모리 쪽은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도 만들고 그러면 총 수요가 줄진 않고 엔비디아는 압박을 받지만 PCB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거기서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게 GPU가 전기가 너무 많이 먹으니까 지금 전기 부족 사태가 막 생기고 있고 그 전기 부족 사태가 생기는 것에 따라서 전기 관련주들 있죠. 변압기 쪽 이쪽 HD 현대 일렉트릭 일진전기 효성주 이런 쪽입니다. 근데 전기가 많이 들어간다. 그럼 유지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전기가 많이 들어가면서 뭐가 발생해요? 열이 발생합니다.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게 지금 유리기판 기술이에요. 그렇죠? 이수페타시스가 PCB에서 1등인데 기판 관련된 거를 다른 쪽에서 하게 가만히 둘까요? 그렇죠? 가만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맞춰서 뭐가 됐어요? 한미 반도체가 올라갈 때 정확하게 동일하게 같이 올라왔다. 그런 과정에서 모멘텀을 봤을 때는 한미 반도체보다 약하니까 이수페타시스가 살짝 눌리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단기간에 그쵸? 많이 빠지고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한미 반도체는 안 빠졌으니까 그냥 치고 갔잖아요. 근데 이건 빠지고 올라오다 보니까 그 매물 소화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겁니다. 여기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다. 나오는 매물을 받아 먹는다. 그러기 위해서 나오는 그 매물이 나올 때까지 올려야 된다. 올릴 때는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밑에 뭐가 붙어요? 거래가 붙는다. 그렇죠? 여기서 이 내용까지만 보면 되는 거지. 여기서 보는 요겁니다. 요거. 수급 상황들. 이런 수급 상황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요즘의 세력들은요.
펀드 자금들에서 거의 뭐 들어온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펀드 자금은 로스컷 비율, 손절 비율을 정해놓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펀드는 시장 대비해서 처지면 안 돼요. 절대 수익 추구형이기 때문에 뭐 어떤 종목 하나 해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뭐 세력들, 뭐 개미들을 털어내고 이런 상황 만들지 않습니다. 절대 안 만들어요. 얘네는 떨어지잖아요. 그럼 손절해야 돼요. 왜? 펀드 구조가 그렇게 짜여져 있으니까. 공모펀드 시장은 다 죽었으니까 그런 거 상관없고, 그거는 ETF로 대체가 됐죠. 근데 이수페타시스는 이 안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혀 신경 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은 뭐냐, 이거라는 거예요. 이 공모펀드 ETF 말고 헤지펀드 시장, 그쵸? 절대 수익 추구형, 이쪽은 들어가면 시장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수익을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매집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나오는 외국인의 수급, 기관의 수급,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쵸? 이 부분만 무조건 기억을 하시고, 무엇보다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왜 이수페타시스가 시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 시세가 나오는데 맞춰서 가격이 왜 먼저 움직이는지, 그 내용, 원리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업 구조, PCB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고, 무엇보다 이수그룹에서 뭘 해요? 돈 되는 사업부를 계속해서 떼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 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조금 눌린다고 내가 팔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렇죠? 뭐 단순하게 단타하고 오늘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근데 시세가 나오는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내가 단타를 하지 않고도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이해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는지, 자, 그 내용 보시면 정확하게 80%, 1월 1일부터 4월 15일 세 달 반 걸렸죠. 80% 정도의 계좌 수익을 만들어냈다. 그렇죠? 어떤 종목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오늘 FST, 이것도 반도체입니다. AI 반도체예요. 펠리클 기업 쪽, 그렇죠? 이쪽에 정확하게 돌파한 구간을 공략한 결과 오늘 14%의 상승 구간에서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른 반도체 종목들 모두 다 올라가는 구간에서, 왜 올라가는 구간에서 해야 되는지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어때요? D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 또 매수, 이렇게 수익 26%, 22%, 18%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다른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자람 테크놀로지, 그런 종목들인데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 그리고 75% 수익, 모두 다 2주 안에 끝나죠. 단타하지 말고 스윙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가격적인 부분을 이해를 할 수 있게 제가 강의까지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다. 와서 배우세요.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개 눌러주시면 오늘 나간 종목들, 뭐 JNTC, 흥구석유 이런 종목들까지도 다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개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소통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JNTC, 어때 오늘 9% 정도의 상승 마감. 그리고 흥구석유 어때 오늘 7% 정도의 상승인데 매도해서 9% 정도의 수익 구간에서 끝났죠. 이란 전쟁, 그쵸? 이런 부분을 시장가 매수 8시 46분 장 시작 전에 공유한다. 왜? 먼저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먼저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구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시장에서의 투자자들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진짜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그렇죠? 왜 공략하는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개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의 수익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타점을 잡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어디서 공개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까지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이수페타시스를 포함해서 다른 반도체 종목들을 보면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데, 자, 이 내용입니다. 이수페타시스가 올라가는 이유, PCB에 대한 수요는 늘어난다. AI 반도체를 포함한, 이게 뭐 우주항공 쪽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때요? AP 시스템. 자,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쪽으로도 강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뭐래요? 시세가 먼저,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그래서 우리는 타점을 정확하게 잡을 필요가 있다. 그쵸? 왜? 실적이 좋아지기 전에 주가는 먼저 뜨니까.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왜 올라가는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는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타점을 잡았을 때 수익이 어느 정도 나는지까지도 제가 다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판단하는지 그 내용입니다. 이수페타시스의 가격 단기 보유 전략. 이 진짜 중요해요. 2주 안에 내가 어떻게 수익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 그러려면 가격을 잘 잡아야 되죠. 2주 안에 수익 전환 시켜야 되니까. 그렇죠? 이 내용을 영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길어져서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 무엇보다 이수페타시스 지금 고가 조정 받으니까 조금 걱정되실 겁니다. 제가 이수페타시스의 실시간 타점은 그렇죠?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개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이수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수페타시스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합니다. 가격이. 그래서 이수페타시스가 최근에 올라온 건 앞으로 좋아질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가격이 먼저 반영한 거다. 왜? 누군가 산 거니까. 그러면 누군가 샀다는 건 뭐예요? 앞으로 호재거리가 있다. 그런 종목을 매수해야만 주도주를 매수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강한 종목을 매수한다는 건 뭐예요? 4월과 5월에 주도주를 잡을 것이다.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내가 매수를 할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그쵸?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